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벌써 아침 6시인데 무징장하게 춥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운전 조심하세요. 또 빙판길도 있으니까 특히 보면 표면에 이게 도로 바닥이 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더라고. 운전할 때 이게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밀리더라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인생이 좀 약간 슬슬 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이 풀린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조용한 자기 인생 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걸 보면은 남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남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더라. 남들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어떤 휴가를 보냈는지,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크게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어요.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누군가에게 예쁘다고 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듯 누군가의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나의 몸에 잘 맞는 음식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냥 타인의 삶은 그저 그에게만 맞는 삶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즐기고 싶은 그런 삶을 즐기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시간에 나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은 그 자체로 삶이 슬슬 풀리게 될 겁니다. 슬슬 풀리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그게 별로 안 좋더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삼성이 이제 상생 추구와 정도 경영이라는 회사의 그 가치 핵심, 그 핵심 가치에 따라 가지고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중소 중견기업 협력사랑 그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지속 가능한 상생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는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중소 중견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역량 개발을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도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상생과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지고 성장의 온기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이제 퍼지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개별 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협력회사로 연결된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기업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협력사뿐 아니라 거래 관계가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그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들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죠. 구체적으로 삼성은 자금과 기술 인력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9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으로 최초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그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를 해가지고 개량한 지표네요. 삼성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의 역사는 매우 길어요. 2004년에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사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삼성은 자금 지원과 기술 제조 혁신, 인력 양성, 그러니까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는데 2015년부터 보니까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삼성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고 국내 중소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제조 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하고 그런 성공 경험을 직접 전수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AI하고 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소 중견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 공장 3.0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이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이바지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로 꾸려서 운영을 합니다. 삼성은 스마트 공장 3.0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섰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스마트 공장 수혜 기업이 손을 잡고 이 자생적인 지역 스마트 공장 생태계 확산에도 힘을 보탠다는 것이 삼성의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 3.0 사업을 통해서 매년 100억씩이죠. 3년간 총 300억 투자해서 600개 중소 중견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삼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중소 중견기업 3천여 곳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을 했어요. 이재용 회장도 스마트 공장 사업에 힘을 실어요. 지난해 11월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대상자였던 부산시 도금 기업이죠. 통합 플레이트를 찾았고 당시 이 회장은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서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소기업 중앙이 연구에 따르니까 이 스마트 공장의 사업 지원을 받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2017년도에서 2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출은 23.7%, 고용은 26%, R&D 투자는 36.8%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또 삼성은 또 사회 공헌에도 적극 나서네요. 이웃사랑 성금도 500억 정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기탁을 했고 99년부터 25년간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네요. 올해까지 기탁한 누적 성금이 무려 8,200억입니다. 8,200억. 야, 대단하죠.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억씩, 2004년부터 10년까지 매년 200억씩 기탁을 했고 2011년부터는 300억, 그리고 12년부터는 500억씩 성금을 기부합니다. 삼성은 올해는 경기가 부진해서 반도체 사업이 적자로 전환돼 가지고 경영 환경이 어려웠는데 연말에 성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웃사랑 성금에는 삼성뿐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SDI, 전기, SDS, 생명, 화재, 카드, 증권 등등 해서 23곳이 참여를 했고요. 기부에 참여한 삼성 관계사들은 대외 기부금 출연을 위한 사별 승인 절차도 거쳤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더욱더 국내에서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 3,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 여기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또 공세에 밀려가지고 점유율을 20%대를 간신히 유지를 해가지고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서 삼성은 내달 첫 인공지능 AI 그 스마트폰이죠. S24를 앞세워가지고 차별에 나선다는 건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관심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일단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니까 올해 3,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9,980만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고 업체별로 보니까 삼성이 점유율 20%예요. 1위 기록합니다. 삼성은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11% 증가를 했는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니까 8% 줄었습니다. 점유율로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은 거예요.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 곳은 샤오미가 유일하네요. 샤오미는 3, 4분기 4,150만 대 스마트폰 출하했고 10위권으로 보니까 뭐 중국의 아너, 모토로라, 테크노, 화웨이, 인피닉스, 이텔 등 트랜지션 산업 브랜드들이 지난해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이 지역별 점유율 순위 보니까 아시아가 12% 5등, 북미 25% 2등, 유럽이 32% 1등이네요. 중남미도 35% 1등, 중동 아프리카 22% 1등이에요. 다양한 지역에서 애플과 함께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하지만 중국 업체들 공세에
삼성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은 점유율 20%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 제조사들은 제품 출시의 시기상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보다도 먼저 퀄컴의 최신 AP를 도입합니다. 최대 24기가 램에 100W 고속 충전 기능 등 막강한 하드웨어 스펙을 내세우죠. 삼성의 플래그십 라인인 S24 기본 모델에 8기가 램에 25W 고속 충전 기능을 탑재할 것이 유력되는데 뭔가 좀 다른 행보죠. 차별화되네요. 그러면서 기기의 가격은 삼성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가성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내수 시장뿐 아니라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존재감을 키웁니다. 삼성은 S24를 다음 달 선보이면서 AI 스마트폰으로서 이미지를 선점한다는 전략이고 S24 시리즈의 자사의 그 AI 삼성 가우스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 AI 모델을 나란히 온 디바이스로 내장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거죠. 온 디바이스 AI는 단말기와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보안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 GPT-4나 구글이 지난 6일 공개한 제미나이가 갤럭시 S24 시리즈에 함께 탑재될 그런 AI 후보로 거론됩니다. 삼성이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본격 AI 기능을 선보일 것인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모바일까지 기기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갤럭시만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또한 강점이다. 그래서 폴더블 폰 원주로서 차별화된 폴더블 기술도 선보일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한 하이닉스하고 부동의 1등 삼성이 반도체 업종의 랠리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어요. 투자 심리가 현재 급격히 개선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한 달간 삼성의 주식을 1조 1,800억 정도 사들였고 주가가 73,000원대 안착을 견인했는데 지난 14일에 외국인들이 2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74,000원까지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가지고 이 기간 5,492억 사들였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15일 14만원의 거래를 마치고 52조 신고가 경신했고 시총은 101조 9,200억인데 LG 엔솔을 제쳤습니다. 그 2등으로 갔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50%에 미치지 못했던 삼성과 그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벌써 현재 53.8, 53.23%로 올해 최고 수준이네요. 하이닉스의 경우 2015년 6월 5일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53.33, 거의 근접합니다. 삼성의 역대 외국인 지분율은 최고치가 2019년 7월 30일 58%거든요. 최근의 증시는 내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는데 22년과 올해 각각 역성장을 기록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4년, 25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 흐름을 국내 반도체주도 이어받고 이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의 대부분을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담당을 하는 거죠. 일단 25년 글로벌 D램 시장은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고부가 D램 수요 증가로 직전 최대치죠. 21년 시장 규모를 상회한 1,040억 달러에 달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합산손익 개선 효과는 43조 원으로 추산되고 삼성이 전년 대비 27조 원, 하이닉스는 16조 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내년 코스피 이익 개선을 주도할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과거의 PC랑 스마트폰 등 B2C 중심의 업사이클과 달리 AI 시장 확대와 B2C 수요 회복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이 과거와 다른 기울기의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 조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